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 가문이라는 책입니다. 차철용지음 랜덤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 DNA를 물려받은 1% 부자들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는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지키는 것보다 물려주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자 DNA를 가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옛 속담에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주고 작은 부자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누구나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부자는 물론 큰 부자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자기 하기 나름을 통해 성공한 작은 부자이다. 그런데 필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런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다. 1. 하드웨어적인 절박한 노력. 2. 소프트웨어적인 부자 DNA.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이고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갖추면 평범하게 살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으면 가난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절박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어떤 이는 부자가 되고 어떤 이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서 그렇다거나 모든 것을 운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이론으로 193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는 분자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미래 역시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는 오직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인간의 미래는 운이나 기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인의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과학적 결과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부자에 대해 연구해온 필자는 하이젠베르크의 학설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 사람이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얼핏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노력과 절박한 노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성공 비결은 스스로 절박한 환경을 만들고 그에 따라 절박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가령 나는 올해 10억 원을 벌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올해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10억 원을 꼭 벌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궁박한 처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우고 독하게 밀어붙이는 독종이 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누구나 절박하면 성공할 수 있다. 못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못 사는 것이다. 사즉 필생. 죽기를 각오하면 살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면 성공은 이미 눈앞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부자 DNA인데요. 하지만 물리적인 절박한 노력만으로 기울인 노력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정신적 자세, 즉 부자 DNA를 갖추어야 한다. 심상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자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위가 작은 사람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릇 작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갖게 되면 그 그릇이 깨지거나
몸이 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참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릇을 키우지 않고 돈만 모으려 하면 잘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모인다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한테 맞는 그릇을 키우고 그 그릇을 갈고 닦는 공부가 필요하다. 좋은 그릇을 만드는 부자 DNA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좋은 그릇이라야 재물을 많이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보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흔히 돈은 억지로 잡으려 하면 할수록 달아나고 제때가 되어야 수중에 들어온다고 한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재물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어야 비로소 돈이 모인다는 뜻이 아닐까. 좋은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곧 부자 DNA를 갖추는 일이다. 절박한 노력과 부자 DNA를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 지금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 더 큰 부자가 될 것이고 또 자손에게 부자 DNA를 심어주어 대대로 부자로 살면서 훌륭한 가문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러면 부자 DNA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부자 DNA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기대 이상의 이익을 주라고 하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손님에게 기대 이상의 이익을 주어야 한다. 손님이 주인 걱정을 할 정도로 많이 주면 식당은 저절로 잘 되는 법이다. 그러니 받으려면 먼저 많이 주어라.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다.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과 이익을 줄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품질, 양, 가격,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초점을 고객의 이익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오게 되어 있다. 홍보 마케팅 중에서 입소문처럼 값싸고 강력한 효과는 없다. 부자가 되려면 멀리 봐야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한번 팔았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잘 팔아야 하고 그러려면 고객이 항상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2. 보상을 바라지 마라. 일을 하고 급여를 거절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단순히 급여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다. 부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다. 사회는 위로 갈수록 자리가 적어지는 피라미드 구조다. 부자 또는 출세한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의 상부에 자리 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세상에 결코 헛된 노력은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경험은 없다. 지금 흘린 눈물은 틀림없이 훗날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더 큰 보상을 한꺼번에 받을 것이다. 3.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이루어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신념이다. 신념은 일종의 마법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준다. 때로는 비이성적인 구호가 모든 합리적 이유를 이기기도 한다. 인간의 뇌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최근 뇌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비이성적, 비현실적인 것이라도 계속해서 뇌 속에 주입하면 우리 뇌는 실제로 그렇게 작용한다고 한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미 부자다 라고 소리내어 반복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뇌가 부자처럼 작동하기 시작한다. 부자 소리를 자주 듣게 되면 부자의 안목으로 사물을 보고 부자처럼 행동하게 된다. 4. 목표를 적고 매일 보라고 하는데요. 흔히 꿈은 이상이고 목표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듯이 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성공하려면 특히 인생의 교차로에서 방향, 꿈을 결정한 뒤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어야 한다. 새해에 해맞이를 하면서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수첩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글로 써보라. 수시로 꿈과 목표를 글로 적는 자만이 부와 성공을 움켜쥘 수 있다. 먼저 목표를 적고 그것을 언제 실현할지 구체적인 기간을 적은 다음 5장을 복사한다. 그리고 화장실, 사무실, 운전대, 침대, 수첩에 한 장씩을 비치하고 매일 쳐다보며 뇌를 쇠뇌시킨다. 단, 내 꿈을 방해하는 타인의 부정적 에너지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부자는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다. 5. 세상이 풍요롭다고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세상은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세상이 당장 무너져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는 것이다. 나에게는 왜 재물이 안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미 부자다.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내 탓이지 세상 탓이 아니다. 생각이 에너지라는 광고 카피처럼 생각을 바꾸면 세상의 재물이 내게로 들어온다. 많이 구하면 많이 얻을 수 있고 적게 구하면 적게 얻는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자. 빈자의 눈에는 세상이 깜깜하게 보이지만 부자의 눈에는 세상이 모두 돈으로 보인다. 생각을 바꾸는데 결코 늦는 법은 없다. 세상은 풍족하고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라고 항상 노래하라. 머지않아 재물이 곳간에 넘쳐날 것이다. 6. 딴 주머니를 많이 차라고 하는데요. 돈에 돈이 섞이면 못 찾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부자는 통장을 많이 갖고 있다. 단순히 개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용도별로 쓸 돈을 미리 나눠 놓는다. 용돈, 생활비, 교육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노후자금 등 용도가 서로 다른 딴 주머니를 많이 차고 있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한 통장에서 이루어지면 결국 그 통장의 잔고가 내 전 재산이 되고 만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통장의 잔고는 좀처럼 불어나지 않는다. 누구나 나름대로 저축을 한다. 그러나 쉽게 목돈을 만들지는 못한다. 저축을 하는 동안 쓸 데가 생겨서 쉽게 찾아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는 통장은 편리는 하겠지만 목돈을 만드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돈 쓸 일이 생기면 또 빚을 내게 된다. 아무리 잘 벌어도 관리를 못하면 돈은 이상하리만큼 휘발유처럼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다. 미래의 딴 주머니를 많이 갖고 뚜벅뚜벅 걸어갈수록 부자가 되는 법이다. 자신의 지출을 냉정히 분석하라. 그러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지출을 유보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로 사는 길이다. 7.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부자는 감사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말이 있다. 남에게 기대 이상의 이익을 주는 것도 감사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면 인상이 밝아져서 더 많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인맥을 통해 부자로 가는 길과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다. 인맥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공을 향한 출발점부터가 다르다. 험난한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들듯이 때로는 시련마저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 8.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데요. 자기 일을 적당히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미소 짓는 법이다. 끝없는 지적 호기심은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어준다. 아이디어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아무리 생소한 직업이라도 관련된 책 10권만 읽으면 성공 확률이 70% 이상은 된다고 한다. 음식점 하나를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 배우고 시작해야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얘기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은 독서다. 이는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도 하다. 9. 담담한 마음을 가져라. 부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일일일비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일이 잘 풀려도 크게 좋아하지 않고 반대로 어려움이 닥칠 때도 조급해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고 정주영 회장은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마다 담담한 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항상심을 잃지 않아야 어떤 시련이라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잘 나갈 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부자들은 과장된 표현을 즐겨 하지 않는다. 잘 되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다든지 어려울 때 엄청나게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낙담할 필요 없고 잘 나간다고 희낙낙해서도 안 된다. 늘 지금과 같진 않으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고 항상 담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나는 기필코 부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부자 가문에만 전해 내려온 보위 운용 전략과 부자 DNA를 물려받은 상속, 증여, 절세 달인들의 비밀에 대해 하나씩 알려주고 있는 이 책, 부자 가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